이번 시간에는 개시결정 후속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신고 안내문 발송, 두 번째로 법인 인감을 조제하고 그것을 등기하는 문제, 세 번째로 관리인 계좌를 개설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의 관리인 아이디를 개설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야만 됩니다. 채권신고는 채권자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경우에 따라서 실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당신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떤 채권인지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시오 라고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신고기간은 개시결정문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채권신고 안내문에 서식이 있는데 채권신고 서식, 그 다음에 또 안내문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는 해당 사건에 맞게 수정 완료된 문서 파일을 실무원에게 메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원에게 전화로 별도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채권신고 서식과 안내문에 이 해당 사건의 사건 번호 또 채권신고 기간 이런 내용들을 이 사건에 맞게 수정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 인감을 조제하고 등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법인 인감 및 사용 인감을 조제를 해야 되는데 법원의 형식에 맞게 조제를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이나 삼각 또는 동그라미로 자기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원의 양식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개시결정 후 신규 조제된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회생 개시 신청 전의 기존의 법인 인감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자소송 사이트에 인감 신고사라는 항목에서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사이트는 관리인 아이디를 개설한 후에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인감을 신고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회생 기업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문서에는 관리인이 새로 조제한 개시 이후의 법인 인감을 가지고 관리인이 도장을 달인해서 회생기업의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리인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보고하는 문제입니다. 법인 인감 조제 및 등기 후에 대출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이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대출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대출 채무와 상계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채무가 없는 새로운 금융기관을 찾아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리인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신규 조제된 법인 인감을 사용을 해야 되고 관리인 계좌 사본을 제출 공문과 함께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 새로 조제한 것, 그 다음에 관리인 계좌 새로 등록한 것, 이 두 가지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등록 내지는 접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리인 아이디를 개설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살펴보면 관리인 아이디를 개설하고 CRO 위촉 계약 허가 신청, 그 다음에 임원 급여 조정 허가 신청, 송달용 채권자 리스트 주소 업데이트, 그 다음에 관리인 직무 편람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보건도서관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관리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한 절차별로 놓쳐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개시결정문상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서 기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부인표 제출기한, 그 다음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이 두 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엄수해야만 된다. 그래서 캘린더에 계속 기재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신고 안내문 발송의 문제, 그 다음에 법인 인감 조제, 관리인 계좌 개설, 그리고 기타 후속 업무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 목록 작성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